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컨설팅 본부 4팀 이혜민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6팀 강윤혜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 쇼핑 검색이라는 좀 넓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저희 타팀에 쇼핑 검색 잘하시는 선배님을 섭외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쇼핑 검색은 이제 이커머스 업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커머스 업종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쇼핑 검색에서 어떻게 효율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저희가 말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말해도 되나요? 네. 뭐 일단은 마케터들과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본 광고주분들이라면 이제 공감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뭐 쇼핑 검색에 얘기를 한다던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뭐 검색 광고 진행하시기 전에 배너 광고는 해보셨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저희가 마케터 입장에서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너 광고를 만약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배너 광고 후에 이제 쇼핑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략적으로 가장 먼저 쇼핑 검색에 대한 특징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민예 씨? 쇼핑 검색은 어쨌든 검색 광고잖아요. 검색 광고는 소비자의 니즈가 가장 많이 반영된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 광고와 쇼핑 검색의 큰 차이점을 했을 때 파워링크 광고는 저희가 키워드를 넣고 그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다 각각 세분화하면서 좀 섬세하게 네. 설정을 하는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품을 넣으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할지 입찰가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상품이 어떻게 노출될지는 네이버가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제외 키워드랑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서 진행을 해야죠. 맞아요. 이제 네이버 딱 하면은 이제 파워링크가 가장 먼저 뜨고 아마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파워링크는 말 그대로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그 키워드만 검색하면 우리께 떠요. 근데 쇼핑 검색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키워드 광고인데 키워드를 어떻게 넣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키워드를 넣을 수는 없고요. 쇼핑 검색은 말 그대로 이게 상품명, 노출 상품명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 이제 키워드가 쌓이는 게 말 그대로 쇼핑 검색인데 그 쌓인 키워드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게 쇼핑 검색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일반 상품형이 있고 카탈로그형. 카탈로그형이 있고 브랜드 검색형이 있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상품명,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상품명일 거고요. 요새 좀 브랜드형도 많이, 그죠? 뭐 요새는 아니고 기존부터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요새 좀 약간 이커머스 쪽에서 효율이 좀 나온다 싶은 곳들이 이제 브랜드형 쇼핑 검색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대략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상품명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쟁이죠. 말 그대로 그죠. 전쟁이에요, 정말. 너무 많죠. 제품도 그렇고 브랜드도 많고 업체도 많고 이제 브랜드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가진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광고기 때문에 정말 경쟁률이 높죠. 맞아. 뭐 예시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바디워시, 바디로션 업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바일 PC 각각 1등으로 상위 노출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제 입찰가가 4,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검색량도 많고 그죠. 검색량도 네. 많고 근데 그만큼 경쟁사도 많아서 노출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저희 광고가 인지도가 아직 약한 상품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쇼핑 검색만으로 이제 승부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맞아요. 대표 키워드로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대표 키워드로의 유입이 가장 많죠. 근데 대표 키워드로 우리를 알릴 수 있으려면 상단에 노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CPC라고 해서 클릭당 단가가 뭐 평균적으로 4,000원이 나간다고 하는 건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4,000원씩 빠진다는 건데 사실 보통 바디워시 객단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클릭당 한 번 4,000원씩 빠지면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크죠. 그죠. 예. 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가 때문에 이제 품질지수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쇼핑 검색도 그렇고 네이버 자체에서 광고를 진행하면 품질지수 관리를 하셔라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품질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네이버 자체 내에서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칸으로 이제 이 광고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상품명하고 들어온 소비자들, 뭐 성별, 지역, 나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말 그대로 평가를 내리는 건데 네이버에서 정한 평가 기준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거에 다 맞춘다고 만칸이 될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경쟁을 시킬 이유가 없겠죠. 품질지수 만들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곳에서 품질지수 어떻게 높이세요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을 내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케터 입장에선 그렇거든요. 왜냐면 나만의 방법이 있을 거고 우리 회사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떠벌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올려드리죠. 그럼요. 저희만의 방법으로 올려드리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품질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광고비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이제 품질지수 한 3칸 정도로 시작을 했던 업체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키워드를 추출하면서 이제 또 제외 키워드도 활용하면서 지금 품질지수가 6칸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3칸이었을 때 똑같이 모바일로 2등으로 했었을 때는 1,500원 정도의 단가였는데 지금 똑같이 모바일 2등을 했을 때 800원으로 아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 효율을 많이 내려면은 클릭을 많이 받을 수밖에 그걸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광고비를 절감을 시키고 할 거면 품질 지수가 좋아야 그만큼 광고비를 절감시키고 그래야 더 많은 클릭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지죠. 네. 일단 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쇼핑 검색 광고로 상품 유입수를 늘리는 것도 품질 지수 향상, 쇼핑 탭 노출 순위 올리는데 직접 영향이 클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상품 유입수를 늘리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의 유입을 늘리는 거라는 의미겠죠?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은 클릭 내 상품의 품질 지수를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가 아닌 셀러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아서요. 클릭수가 맞다. 클릭수. 예. 클릭수를 늘리는 게 품질지수 향상. 일단은 품질지수라는 것 자체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입찰가가 달라져요. 아예. 한 칸마다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품질지수 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금액을 사용을 하되 그보다 더 노출이 되면 그보다 더 클릭이 되겠죠. 당연히. 노출이 더 많이 되면 클릭이 조금 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품질지수가 올라가면 노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클릭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럼 뭐 내 상품의 품질지수 자체라는 거는 그 품질지수라는 용어 자체는 네이버 네. 검색 광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라기는 조금 애매해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네이버가 이제 기준하는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줬으나 그 가이드라인에 충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질지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품질지수가 올라갔네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상품의 품질지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검색 광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쇼핑 검색 그 등록한 상품수 있잖아요. 거기 상품에 들어가면은 품질지수가 총 7칸인데 그중에서 내게 몇 칸이 들어왔다. 이거를 판단하시면은 내 품질지수는 낮구나 높구나를 이제 기준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애초에 거기에 나와요. 품질 지수가 몇 칸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 상품의 품질 지수가 낮다 높다를 판단하기에는 보통 이제 평균이 4칸이죠. 3칸에서 4칸. 그죠. 그래서 그보다 만약에 2칸이다. 그러면 낮은 거죠. 그죠. 네, 그걸 올려야죠. 올리는 게 맞고요. 뭐 평균적으로 이 제품은 품질 지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뭐 이런 건 있기는 해요. 있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왜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럼요. 예, 최대한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이기도 하죠.
네, 대대 행사에 처음으로 입사하셨대요. 너무 어렵네요. 정말 어렵죠. 광고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죠. 그죠? 정답이 없어서 나만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맞아요. 찾고 노력하고 이제 많이 정말 공부를 하고 해야죠. 광고도 많이 봐야 되고요. 맞아요. 광고 보고 이제 광고도 많이 만져보고 매체도 많이 다뤄보고 해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품질수에 대한 거는 뭐 대부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저희 마케팅 학교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품질지수 관련된 영상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만 보셔도 사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하시기에는 그 영상만 보셨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니까요. 뭐 품질지수는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고 일단은 뭐 쇼핑 검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쇼핑 검색은 말 그대로 이제 품질지수를 높고 낮음을 이제 할 때는 뭐 제외 키워드 많이 활용을 하면서 품질지수 높여서 광고비 누수를 막겠죠. 절감을 하고 최대한. 그래서 제외 키워드는 이게 세팅 자체에서 세팅을 할 때 처음에 저희는 어떻게 하세요? 윤혜 씨는? 아마 저랑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제외 키워드 활용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거예요? 이제 쇼핑 검색 세팅할 때. 저는 일단 그 광고주님이 등록해둔 상품명 있잖아요. 그걸 네. 그대로 활용을 해서요. 한 3일 정도 부족하면은 일주일까지도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직접 들어왔는지를 봐요. 그걸 네.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보고 거기서 이제 공통된 단어라던가 아니면 형용사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그런 거 위주로 다시 상품명을 수정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다 하면은 이제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죠. 네, 많이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비슷해요. 처음은 이제 상품명으로 진행을 하죠. 아무래도 저희가 광고 내에서 노출 상품명을 정할 때는 25자죠. 최대 네. 25자까지인데 실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하시면 40자까지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제 해 놓으시면 거기서 키워드를 많이 받아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고 그 안에서 받으시면 데이터를 저희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보고서를 이제 다운받아서 보면은 검색어로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로 들어와서 유입이 됐는지 노출이 되고 클릭이 됐는지가 싹 보여요. 그러면 이제 뭐 로우 데이터까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뭐 노출은 계속 되는데 클릭이 하나도 안 되는 키워드면 과감하게 삭제를 하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주력 키워드, 전환이 나왔던 키워드라든지 뭐 그렇다면 주력 키워드로 또 올리고 아니면은 뭐 주력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꼭 광고주분들이 가지고 가고 싶어 맞아요. 하시는 키워드가 있어요. 맞아요. 이건 꼭 써야 된다 하면은 전 그것도 따로 빼드려요. 빼드리고 그 대신에 그 그룹에는 그 상품에는 그 키워드만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바디워시예요. 그러면 뭐 향기로운 바디워시예요. 근데 향기로운을 꼭 쓰고 싶대요. 향기로운에서 뭐 클릭수가 안 나오는데도 전환이 안 나오는데도 쓰고 싶으시면 저희는 그걸 따로 만들어요. 향기로운이라는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뭐 상쾌한, 좋은 냄새가 나는, 뭐 깨끗한 이런 키워드는 싹 다 빼는 거예요. 그냥 향기로운만 남도록. 그렇게 하면은 정말 향기로운만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니까 품질 지수는 상승이 되고 당연히 저희께 이제 높이 올라가니까 전환이 나오기도 보다 수월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더 왔는데요. 질문이 그룹별로 키워드를 나눌 때 어떤 걸 중요한 기준을 나누실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방금 말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노출수랑 클릭수랑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봐서 이거를 갖고 갈 만하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내려서 이제 끌고 가고 아닌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것도 어려워요, 말하기가. 왜냐면 무조건 노출수가 많다, 클릭수가 많다 해서 내놓기에는 만약에 클릭수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클릭수가 많이 됐다는 건 광고비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근데 전환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은 진짜 맞지 어렵죠. 않는 거죠. 상품명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막상 클릭을 해서 사람들이 클릭은 했는데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이 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바꿔야겠죠. 상품명을 바꾸든 상세 페이지를 바꾸든 뭔가를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출수도 중요하고요. 뭐 클릭수, 뭐 클릭당 비용도 당연히 중요하고 평균값도 중요하고요.
뭐 광고주분들이 갖고 가고 싶은 키워드들도 중요하고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파워링크보다는 키워드 광고 치고 쇼핑 검색은 보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죠. 복잡할 계속 수는 확인해야 되고 광고주님의 니즈도 맞아요. 충족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소비자 니즈도 파악해야 되고 광고주 네. 니즈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는 있다라고. 왜냐면 처음 등록은 사실 쉽거든요.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맞아요. 네, 키워드 뭐 등록만 하면 되고 사실 막 확장 소재도 파워링크처럼 굉장히 다양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등록할 그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쉬운 거 아니야? 그냥 돈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걸 아무리 내려도 안 나오고 비용을 아무리 올려도 막 안 나오면 도대체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쓰는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이제 쇼핑 검색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웠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맞아요.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렇죠? 처음에 쇼핑 검색 잘 하다가 갑자기 확인해보니까 갑자기 품질지수 한 칸이 됐어요. 왜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막 이런 문의 되게 진짜 많이 어제는 들었잖아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한 칸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죠. 뭐 제외 키워드 설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이탈이 너무 많았다거나 그 상품명이나 이제 이런 클릭으로 소비자들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보통 새로운 세팅하시면 몇 주 단위로 피드백 수정하시나요? 마케터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새로운 세팅하시면 저는 세팅을 만약에 처음부터 새로 했다 그럼 전 매일 합니다. 아, 저도. 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 이제 세팅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왜 매일 하냐면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품질 지수가 갑자기 세팅하자마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긴장이 되거든요. 왜 떨어졌지? 약간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씩 바꿔 나가기 때문에 사실 쇼핑 검색에서 완벽 세팅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무한 수정의 반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느낀 쇼핑 검색은. 수정을 계속 반복하고요. 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한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렵죠. 어렵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쇼핑 검색의 대부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 브랜드형이든 그죠. 상품명이든. 상품명이든 제품 카탈로그형이든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어쨌든 쇼핑 검색이라서 이제 이런 것만 딱 하나만 알아 놓으셔도 이제 뭐 추후에 광고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을 처음 세팅을 할 때는 보통 조금 최대한 상단에 올리는 편이에요. 최대한. 왜냐하면 상단에 올려야 노출이 많이 되고 클릭이 많이 되고 그만큼 키워드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키워드를 뽑을 때도 조금 더 수월해요. 수월을 하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비 누수를 받거나 절감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입찰가가 만약에 너무 높아요. 제품 자체가 한 2만 원 정도인데 이제 1위 입찰하는 게 5,000원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비싸다 하면 그래도 과감하게 저는 올립니다. 그거는 협의하에 올리죠. 제 마음대로 올리지는 않고요. 이제 완전 첫 세팅이면 저는 올리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광고비 나가는 게 무서워서 200원에 놔뒀어요. 키워드 안 쌓인 채로 품질지수 계속 떨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비싸다 그러면 3일만 올려봐요. 3일만 올려도 키워드 충분히 쌓이거든요. 보통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올리긴 하는데 객단가가 너무 낮은데 너무 높아 입찰가가. 그러면 뭐 한 3일 정도 올리고 키워드 빨리 뽑아서 최대한 최적화를 시켜야겠죠. 그죠.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배너 광고를 하셨던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중에 브랜딩이 목적이 아니라 전환이 목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 특정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은 쇼핑 검색에서 1위에 놓는 편이에요. 좀 상단에. 약간 검색을 했을 때 그래 네가 봤던 상품이 이게 맞아 약간 이런 의도로 그쵸. 상단에 노출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검색을 했을 때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늘 이제 견정안이나 이런 게 나갈 때나 제안서 나갈 때 검색 광고를 그러니까 매체를 선정하는 이유를 그걸 들잖아요. 보통 타 매체의 유입을 통한 전환, 그죠. 뭐 이걸 많이 얘기하죠. 간접 전환을 위한 검색 광고를 꼭 사용을 하거든요. 이커머스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이제 좀 노출이 돼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특정 상품에서 이벤트를 하신다거나 신제품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배너 광고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상품을 저는 상단에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매체마다 다 마케터가 다르면 조금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이 매체를 하면서 부족한 점을 이 매체에서 보완을 해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기 조금 더 수월하고요. 그렇죠? 어디서 어떤 매체에서 반응하는 소지가 있으면은 그걸 다른 매체에 바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같이 투트랙으로 향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죠. 그러면은 그 배너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특히 효율이 그 쇼핑 검색이랑 연결해서 효율이 좋았던 업종 같은 거나 그런 게 상품이 있으셨을까요? 뭐 일단은 뭐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기억에 남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남성 위주의 이제 헤어 그리고 바디워시 제품을 파시는 광고주였어요. 근데 뭐 늘 이제 메타나 이런 쪽에서만 활용을 하시다가 제가 언제 한번 네트워크 배너를 추천드렸어요. 좀 적은 비용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 왜냐면 남성 위주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배너를 했을 때 네트워크 배너 안에서만 이제 로아스가 한 200이 좀 넘었고요. 솔직히 네트워크 배너가 로아스가 나오기 쉽지 않은 그죠. 매체기는 해요. 뭐 리타게팅이 되고 노출이 많이 되는 건 너무 좋은 매체인데 사실 직접 전환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전환도 한 200% 정도 나왔고 간접 전환이 60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활용이 됐는데 이유가 남성 위주잖아요. 네트워크 배너에서 보통 많이 이게 노출이 되는 지면이 언론사 지면이에요. 스포츠 조선 같은. 그죠. 그런 언론사 지면은 아무래도 여성의 비율보다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보시는 소비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성 위주의 제품이 리타게팅이 되다 보니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사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쿼리수가 좀 있었어요. 브랜드 쿼리수가. 그래서 쇼핑 검색에서 막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브랜드 검색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쇼핑 검색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브랜드는 쿼리수가 좀 있어. 브랜드 검색해서 많이 들어와 라고 하면 브랜드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쇼핑 검색을 하지 않고요? 네, 왜냐면 쇼핑 검색 비용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쿼리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냥 브랜드 검색 말고 쇼핑형 브랜드 검색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걸 먼저 했다가 나중에 일반 브랜드 검색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브랜드형 쇼핑 검색이요? 네네네. 뭐 넘어간다기보다는 쇼핑 검색을 할 때 브랜드 권한을 갖고 있다면 브랜드형도 하시는 게 좋죠. 하시는 것도 좋다기보다는 저는 쇼핑 검색보다 브랜드 권한이 있다면 브랜드형을 추천드려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브랜드형 쇼핑 검색은 PC에는 이렇게 뭐 5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모바일에는 하나 뜨죠. 네, 하나. 그것도 입찰가 방식이고요. 또 떴다 안 떴다 해요.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해놓은 업체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떴다 안 떴다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하시면 쇼핑 검색도 함께 진행을 하시면서 브랜드형도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왜냐면 CPC가 쇼핑 일반 상품형보다 싸요. 맞아요. 경쟁률이 네. 훨씬 덜하기도 하고 저렴한 편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디워시를 쳤을 때 되게 여러 상품들이 한 번에 동시에 되잖아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브랜드형 쇼핑 검색이 먼저 떴다가 이제 일반 상품형이 뜨다 보니까 훨씬 더 주목도가 그렇죠. 주목도도 높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명하다고 느껴지겠죠. 광고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네, 그게 광고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도 조금 종종 덜어 있어요. 그것도 광고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파워링크 처음에 신제품 검색 광고 떴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워링크보다도 상단에 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죠, 한때. 그래서 브랜드형 쇼핑 검색도 활용을 해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브랜드 권한을 갖고 계신 이제 저희 광고주 분들이라면 꼭 브랜드형에 등록해 놓으셔라. 언제든 띄울 수 있도록 그런 편이에요. 뭐 또 쇼핑 검색에 대해서는 다 뭐 사실 진짜 영상이 많아요. 쇼핑 검색 관련된 영상이 참 많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죠? 그럼 쇼핑 검색 외에 그런 파워링크나 이런 거를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 근데 업종 특성상 쇼핑 검색이 잘 되는 게 맞는데 파워링크를 이게 반드시 하고 싶다라는 하고 싶다.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쵸. 브랜딩 파워링크는 사실 저는 이커머스 업종에서 파워링크 하시고 있다 하면은 브랜딩이 목적이 아니라면, 전환이 목적이라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파워링크도 아시잖아요. 쇼핑 검색 못지않게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엄청 치열하죠. 엄청 치열해요. 이미 경쟁이고요. 솔직히 뭔가를 판매할 때 파워링크 들어가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파워링크가 필요한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일단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게 선배님 생각이신 그쵸. 그죠? 비용을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시고 브랜딩이 아니라면 쇼핑 검색에 집중하셔라. 굳이 파워링크는 나중에 허리수 좀 쌓으면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질문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브랜드 권한을 가진 업체들만 브랜드 검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유통사나 벤더사들 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그것도 좀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나요? 이커머스면 업종 상관없이 쇼핑 검색으로 하면 되나요? 유통사나 권한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 권한이 있고 총판 가능해요. 총판 가능하고요. 업종 상관없이 쇼핑 검색으로 하면 되나요? 이커머스면 업종 상관없이 쇼핑 검색으로 하면 되나요? 아까 저희가 그 말한 것 같아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중에 쇼핑 검색만 하셔라. 업종 상관없이요? 특정 업종 이커머스 중에 그건 아니죠. 이커머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저관여가 아닌 제품들이 있어요. 고민의 시간이 길고 브랜딩이 목적이고 회사가 별로 없다.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브랜딩도 가져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시는 게 좀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저는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을 같이 가서 하는 경우는 이제 명품 시계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특수하긴 한데 반려동물 유골함이라던가 왜냐면 반려동물 유골함 같은 경우는 되게 즉시성이 강한 상품이에요. 그렇죠. 내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거여서 그거는 파워링크로도 다 보시고 그다음에 쇼핑 검색으로도 많이 봐요. 유입이 높죠. 네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즉시성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내가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담을 해야 되는 상품이니까 그거는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계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시계가 아니라 명품 시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쇼핑 검색을 통해서 많이 봐요. 많이 보신 다음에 고민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파워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쇼핑 검색을 다시 또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그것도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시계 업종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에 비중을 더 많이 두긴 해요. 왜냐면 노출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이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시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명확한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계를 검색했을 때 그게 딱 쇼핑 검색에 제일 먼저 떠요. 뭐 어떤 A 시계가 필요하면 A 시계 치면 딱 그게 쇼핑 검색에 떠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쇼핑 검색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많이 클릭이 되고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기억을 했다 그 업종의 명을 검색해서 파워링크 타고 들어오신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방식이죠. 네, 말 그대로 DB 업종이라고 하죠. 문의받는. 그러니까 이커머스예요. 말 그대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문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문의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거나 문의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류라면 파워링크 가져가는 게 그죠. 네, 훨씬 더 좋기는 하죠. 이게 또 사실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광고엔 답이 없어요. 저희가 봐야 돼요. 지금 이 업종이 어떤 상태이고 광고를 어떻게 진행을 했고 광고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지속성을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네, 약간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업종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점.
뭐든 그럴 거예요. 어떤 매체 하면 좋을까요?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하면 굉장히 난감해요. 맞아요. 그냥 이게 광고 형태마다 다 달라서.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동일한 업종이어도 타겟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체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광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렵죠. 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물어보면서 그러면은 여기는 타겟이 이렇게 되고 업종이 이렇게 되고 주로 광고는 어떻게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라고 이제 많이 제안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고주 분들의 원하는 바를 최대한 많이 들어야 하고요. 상황 그리고 히스토리를 정말 최대한 많이 받아야 최적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 없이 저희가 제안을 드리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게 오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업종 이거면 돼요.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정말 소재 하나에 따라 말 하나에 따라서 맞아요. 정말 다 달라지는 게 광고기 때문에 똑같은 소재를 다른 매체에서 쓰면 효율이 아예 달라지는 것처럼 맞아요.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대략적인 거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또 질문이 안 올라와서 질문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죠? 네. 이커머스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말이 빨라가지고 다 말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뭐뭐 얘기했을까요? 효율을 내면 좋은 키워드 문장 무조건 1등이 답인가요? 예산이 별로 없어서 입찰가 부담되는데 혹시 아니죠. 어떤 업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또 물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업종이라던가 대략적인 걸 알아야 뭐 무조건 상위 노출하세요. 아니면 그게 방법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요. 근데 사실 딱 말하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노출 많이 되면 좋기는 하죠. 사실 앰플 화장품이 사실 가격대가 어떨까요? 높을까요? 앰플 중에서도 높다 낮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 저희가 지금 한 5만 원 이상의 앰플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는 근데 화장품 업종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화장품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처럼 고민하는 시간이 엄청 길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고관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안 바꾸는 게 화장품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내 피부와 잘 맞아요. 맞는지 아니면 내가 잘 쓰던 브랜드가 있으면 굳이 약간 굳이 바꾸지 않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유입이 조금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을 만약에 처음 하신다, 앰플이다 하면은 처음은 무조건 1위를 하긴 해요, 저도. 왜냐면 반응을 봐야 돼요. 소비자의 반응. 이게 클릭이 많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거예요. 이 앰플을 찾는 검색량도 많고 이 앰플을 원하는 사람의 니즈가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한번 해봤다는 건. 근데 이탈이 많다.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등은 사실 뭐 계속 1등을 해라라고 말씀 못 드려요. 절대. 그죠. 입찰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며칠 동안 1등을 해서 키워드 쌓고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다 갖고 가고 싶어요. 절대 안 되고요. 주력 키워드 몇 개만 잡아서 그 주력 키워드만 상단 노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광고 효율을 품질지수 높여서 최대한 광고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거는 앰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커머스 업종에 가장 타당한 말일 거예요. 앰플이라고 하면은 화장품이고 옮기지 않기 때문에 신규 유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재구매율이 높아야 되는데 재구매율이 높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규가 없으면 이 브랜드는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재구매를 할
이제 사람들이 앰플 사용하는 주기를 뭐 3개월을 예를 들었을 때 맞아요. 그 사람들이 3개월마다 이렇게 구매를 하려면은 그 기간 안에 우리 브랜드가 계속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안정화를 네. 시키면서. 그래서 키워드 광고랑 더불어서 배너 광고 가져가셔야죠. 브랜딩 어느 정도. 화장품은 사실 브랜딩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 피부에 직접 닿는, 특히나 이제 기초 제품이라면 맞아요. 더 예민하거든요. 진짜 더 안 바꿔요. 색조는 그래도 잘 바꾸거든요. 색이 예쁘다 그러면 봤는데 좀 약간 기초는 좀 그럴 수 있죠. 기초는 소재를 정말 확실하게 잡으면서 이제 어쨌든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쇼핑 검색을 만약에 진행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있구나 하면 거기에 있는 니즈를 파악해서 그걸 소재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만약 배너 광고도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네, 그렇죠. 전환율하고 이라고. 로아스는 몇 프로 나와야지 잘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그 너무 달라요. 업종마다 다르고 판매하는 상품의 단가라던가 마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로아스 무조건 300이면은 잘 나오는 겁니다. 뭐 200이면 못 나오는 겁니다라고. 이게 매체마다도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매체에서는 평균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이 업종 특성상 나오는 로아스가 있거든요. 이 로아스가 뭐 한 몇백이면은 뭐 잘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좀 어렵죠. 말 한 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해요. 특정 매체마다도 다르고 업종마다도 달라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보다 네.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3위 노출 후에 주력 키워드 선정은 몇 개 정도 선정해서 챙기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다르죠. 몇 개 정도 저는 크게 개수를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주력 키워드 중에서도 다양한 주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릭 수가 높은 주력 키워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전환율이 높은, 클릭 수는 적어. 근데 100% 전환이 일어나. 거의 100%. 그러면 그것도 주력이 될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노출이 되고 클릭도 어느 정도 되고 전환이 막 엄청 잘 나오진 않는데 페이지 체류 시간이 길어. 그럼 그것도 주력이 될 수 있어요. 뭔가를 이끈다는 거잖아요. 잡고 맞아요. 있다는. 어떤 거를 내가 기준점을 잡냐,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하냐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키워드 선정 개수나 뭐 이런 포인트들이 다 달라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거는 광고주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저희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력이다 하시면 이제 저희가 주력 키워드를 따로 뽑아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주력 키워드가 있을 거고 광고주분들이 생각하는 주력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체감하는 게 다르거든요. 저희는 말 그대로 광고로서의 성과만 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광고주분 중 한 분은 그 바디워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바디워시 하시는 분, 그 바디워시의 KPI라고 할까? 그냥 소구 특별한 자사만의 그런 강점을 얘기하면은 온천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수를 만들어서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순해서 이제 그 온천수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서 일단 전에 세팅된 내용을 다 봐서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내용을 보면은 온천수로 유입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쵸. 온천수 화장품이라는 것보다 아니 온천수 바디워시라는 것보다 뭐 향기가 좋은 바디워시라던가 아니면 당김이 없는 바디워시로 더 유입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온천수라는 걸 반드시 넣고 싶어 하셨으니 온천수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러하게 세팅은 진행을 하겠다. 다만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유입된 걸 봤을 때 A, B, C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유입을 되니 이것도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키워드 선정 개수 아까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키워드 선정이 몇 개가 하면 좋다. 아니면은 무조건 3개 이상 해야 돼요. 4개 이상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맞아요. 광고주의 상황이랑 성향이랑 그다음에 원하는 그 상품마다 다 특성은 다르고요. 다르니까요. 네. 홈페이지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아요. 진짜 저희가 듣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이거 꼭 가져가고 싶어요. 이걸로 유입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속상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유입이 안 되니까 품질지수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온천수를 꼭 가져가서 온천수를 써놨는데 온천수로 들어오질 않으니 품질지수는 떨어져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그죠? 조금 난감하죠. 이제 난감하죠. 그러면은 전환이 월- 안 나오니까. 그죠. 원래 뭐 500원으로 단가를 맞춰놨던 거라면 품질이 점점 떨어지면 뭐 1,000원, 2,000원, 막 3,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올라가니까. 계속 떨어지고 막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앰플 같은 뷰티 업종의 경우 이 매체는 꼭 해야 한다는 부분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메타죠. 메타? 네, 메타죠. 일단은 메타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크게 SNS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메타에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 연령층, 전 성별 뭐 SNS도 그렇죠. 그죠. 많이 활용을 하시고 2030 세대 요새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인스타그램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상품을 구매하는 거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마다 사용을 하는 그 방식이 맞아요. 다른 게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고 인스타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뷰티 업종이다 그러면 메타 꼭 가져갑니다. 아마 모든 업종이 메타 꼭 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대부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2천만 명이 이용을 한대요. 그러면은 한국인의 반절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네이버도 이제 4천만 명 정도 쓰는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SNS에 2천만 명이 쓴다 하면 정말 압도적인 이용자 수여서 맞아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메타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네이버에 그냥 앰플 검색해봤을 때 파워링크도 많이 뜨고 쇼핑 검색도 되게 많이 떠요. 경쟁사랑 되게 노출이 많이 돼서 우리 게 아무리 좋아도 경쟁사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핸드폰 화면에 딱 그 광고 하나 보이잖아요. 맞아요. 스토리나 이게 제일 릴스.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 광고를 보다가 이거 괜찮아 보인다, 아니면은 좋아 보인다, 한번 써볼까, 아니면 호기심이 들던지, 아니면 이 사람 이걸 나중에 기억했다 검색을 해봐야지 라는 거를 사람들의 그 호기심이나 이런 니즈를 자극해서 진행하면은 훨씬 더 주목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리타겟팅이잖아요. 맞아요. 활용도가 높아요. 메타는 정말 배너 되죠. 검색 되죠. 리타겟팅 되죠. 활용도가 너무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사실 꼭 가져가야 되는 매체이기는 해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노출도 저희가 이제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 게재도 가능하고요. 저는 근데 한 소재로 동시 게재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강한 상품으로 하시는 게 좋죠. 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뷰티 같은 경우에는 뭐 how to use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릴스, 인스타 릴스나 막 스토리형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서 요새는 그렇게 짧게 광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지 배너보다 영상을 했을 때 훨씬 좋죠. 더 사람들이 집중도가 높고 그 화면을 보는 뭐라고 하죠? 예를 그 들면 시간이 길어요. 네. 시간도 길고 이런 뷰티 앰플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질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이미지 때문에 그냥 그 딱 상품 포장된 것만 볼 수가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야만 이게 어떤 질감이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죠. 이게 그냥 네. 이미지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 근데 메타는 동영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게 이 정도 수분감이 있겠구나, 되게 촉촉해 보이네, 이거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죠. 네, 말 그대로 다양한 소구점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배너 광고 치고 직접 전환율이가 뭐 되게 빠르게 직접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매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꼭 가져가시고 채널도 키우시는 걸 훨씬 그죠. 추천드립니다. 예, 인스타그램의 채널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 있고 그렇다면 신뢰도가 올라가요. 검색해 보거든요, 사람들. 꼭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채널도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메타를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뷰티 하고 계세요? 아니요, 뷰티는 바디워시. 바디워시. 저는 뷰티 쪽 외에 다른 쪽을 조금 더 집중하고 집중하면서 운영하는 회사. 저는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뷰티도 많이 해봤죠. 해보면서 지금도 하고 있고 한데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브랜드도 많고 이 회사가 원하는 게 되게
예를 들어서 기초 제품만 강조하는 뭐 그런 업종도 있고요. 색조만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둘 다 강조하는 것도 있고 진짜 다양하거든요. 뷰티 안에서도 그냥 뷰티예요 라고 했을 때 뭔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정말 세부적으로 다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세부적인 거에 따라서 우리의 타겟 연령이라던가 그쵸. 성별이라던가 완전 달라지니까.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앰플은 요새 되게 흔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앰플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진 않았어요. 뭔가 좀 어른들? 좀 40대 이상이 조금 더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앰플은 진짜 어린 친구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전 연령에 쓰고 있는 맞아요. 기초 제품 중 기초 하나죠. 제품 중 하나고 근데 사실 시즈널 이슈 때문에 조금 매출이 하락했을 수도 있어요. 앰플 같은 기초 제품은 아무래도 겨울철에 조금 그죠. 더 수분을 내가 네. 더 챙겨준다라는 느낌이니까 지금은 여름이라서 여름이고 또 장마가 네, 또 습기 계속 때문에. 있으니까 그렇게 피부 화장을 오히려 많이 했을 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게 되게 니즈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커졌음에도 이제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높은 곳은 또 계속 높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것들을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을 하면서 마케팅에도 그런 걸 적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냥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맞아요. 경쟁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고 약간 체크해보고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쇼핑 검색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뭐 그럼 다시 쇼핑 검색으로 돌아가 볼까요? 뷰티 업종의 쇼핑 검색 뷰티 업종의 쇼핑 검색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등록된 게 제가 이제 정말 특수업종 같은 경우는 등록된 게 몇 개 없거든요. 막 몇백 개, 몇천 개까지도 되게 적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뷰티 업종은 기본이 몇만 개더라고요. 맞아요. 몇천 개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서 어떻게 돋보이게 세팅을 하지? 약간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노출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거대한 브랜드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사실 뭐 상위 노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쇼핑 검색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민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클릭을 하게끔 유도해야 돼요. 즉 뭐 무료 배송, 이벤트, 특가, 할인가 너무 유혹이 강하죠. 그런 그죠. 말들. 뭐 빠른 배송, 하루 만에 배송, 그죠. 약간 이런 거. 약간 1+1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럼 이 가격에 한 번쯤 사볼만 하지.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신다 그럼 무조건 이제 기입을 하셔야 돼. 추가 홍보 문구에 뭐 그 정도? 사실 너무 많아서 이거를 막 쇼핑 검색을 뷰티 업종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너무 경쟁사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뷰티 안에서도 기초 제품 따로, 색조 따로, 그죠, 색조 그죠. 안에서도 뭐 이거 저 따로 막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서 특정 업종이 고민이시다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어떤지 확실하게 분석 후에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뭐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뭐 대부분 얘기한 게 사실 쇼핑 검색 자체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광고비 절감이 핵심인 거예요. 쇼핑 검색은.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관리와 세팅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세팅과 관리의 기준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지수가 그렇죠. 있고 그 품질지수를 통해서 어떤 게 사람들한테 내가 더 높일 수 있는지 그걸 제외 키워드라는 걸 활용해서 품질지수를 관리할 수 있다가 네. 딱 오늘 라이브를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쇼핑 검색은 너무 오래 지속됐던 광고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기초적인 정보를 드리면서 내실을 네, 간단하게 맞아요. 저희만의 채우시고.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더 효율이 나오게끔 해야죠. 어쨌든 지속이 되는 광고는 이유가 거기서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죠, 광고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럼 광고 매체 자체도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 검색에 그렇게 많은 업종들이 경쟁을 한다는 건 여전히 거기서 많은 제품들이 이제 새로 올라오고 또 매출이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종들 사이에서 보다 이제 광고주 분들의 저희를 보시는 이제 광고주 분들의 이제 그 제품들이 좀 더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컨설팅 4팀 이혜민 마케터였습니다. 저는 광고 컨설팅 6팀 강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